책 보시면 돼요. 사실 책 볼 일 별로 없긴 한데. 자, 뭐 열심히 피고 있어. 볼 일이 없는데. 자, 함수. 오늘 동생이 하는 것도인데. 선생님, 저 1차 함수를 모르는데 2차 함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1차 함수 모르면 2차 함수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2차 함수 할 타이밍 되는 애들 중에 1차 함수 다 기억하는 애 없어요. 없고. 그 너네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다 배웠단 말이야. 유리함수, 무리함수까지 배웠단 말이야. 그래도 기억 안 나 잘. 그러면 이렇게 복습을 하시면서 다시 내 걸로 만들어야 돼.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함수 파트 같은 경우는 나올 때마다 새로 맨 앞에서부터 다 다시 씁니다. 자, 그래서 함수 너네 이제 1차 함수부터 배웠단 말이야. 그 다음 2차 함수 배우셨지? 그 다음에 3,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제대로 본격적으로 배운 적은 아직 없어요. 제대로 그걸 함수로 배운 적이 없어. 미적분 가야 배워. 3, 4차는 방정식만 배우고 대략적인 그 친구도 함수가 있다 정도만 보지. 그리고 나서 유리함수 배웠고요. 무리함수 배웠고요. 이번에 나오는 게 지수함수고요. 요 다음에 나오는 게 로그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삼각함수고요. 여기까지 하셔야 함수가 다 끝나는 거. 근데 이제 저 뒤에 삼각함수까지도 특히 삼각함수 들어가면 선생님 좀 잔소리 많이 하거든. 뭐냐면 삼각함수 들어가면은 선생님들마다 강의법이 다 조금씩 달라.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 항상 이걸 유의해라 그러는데 대충 위에 거 보고 풀고 이러면 맨날 헷갈리거든. 어쨌든 함수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맨 처음에 배우실 때 가장 기본형부터 배우십니다. 기억나나요? 얘는 기본형 뭐야? 안 나지? 혹시 기억나? x분의 k. 우리 함수는? x분의 무리 함수인데 이 바보야. 요거 같은 경우는 k 루트 x 하셔도 되는데 보통 루트 kx라고 많이 적거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는 지수함수. 지수함수는 어쨌든 지수로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x. 함수는 함수의 기본인 거야. 1학년 때 마지막에 배웠던 거. 함수의 기본은 하나의 x를 넣었을 때. 자판기 얘기했잖아 내가. 자판기 하나 이걸 또 올려놔. 이번엔 고양이야. 자판기를 하나 눌렀는데 콜라가 여러 개 나오면은 자판기는 고장 나는 거죠. 안 나오면은 근데 저 고장 난 거잖아. 근데 x가 하나 들어갔을 때 한 개의 y만 나와요. 기본 함수지. 그러면 함수의 메인 근간을 이루는 건 x랑 y란 말이지. 결국 들어가는 게 x란 말이지. 그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들어가는 친구 여기가 메인이야. 그럼 지수도 마찬가지. 그 메인이 지수 자리에 있는 거지. 그게 지수 함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들 배우면서 전부 다 이 친구 뭐 하나 있었지? 보자니. 뭐 하나 있었단 말이야. 얘 같은 경우는 이 a가 뭐라고 불렀지? 기울기. 그래서 a가 0보다 크고 a가 0보다 작고 배웠지? 그래서 a가 0보다 크면 개형이라 그러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온다. 너네 이거 미적분 들어가면 이거 여기서부터 다 써 계속. a가 0보다 작으면 오른쪽 아래. 선생님은 항상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야 너네가 1차, 2차, 3차, 4차 유리, 무리 다 갖다 쓸 수가 있다. 2차 함수 같은 경우도 사실 기울기라는 언급을 안 하긴 하는데 우리가 편의상 기울기라 불러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로 나눈단 말이야. 그럼 마찬가지 똑같이 1차에서도 a가 0보다 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 방금 얘기했잖아. 근데 1차 함수에서 기울기가 0보다 크면 1차 함수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참고로 1차 함수의 개형은 직선. 그지?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개형이 모양, 기본적인 모양 포물선이라 그래요. 포물선이랑 곡선이랑 수학에서는 다르게 얘기하거든. 너네가 기하 배울 일이 없긴 한데 2차 함수에서는 포물선 그래프가 나오는데 똑같이 기울기 A가 0보다 크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겠더라. 혹시 내가 이렇게 그려서 뭔가 긴가민가한 거야 얘들아? 아니면 그냥 아직 집중이 텐션이 안 올라온 거야? 다시 그려줄게요. 그러면 요렇게 우리 근데 2차 함수 배울 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라는 얘기를 더 많이 썼었지. 근데 나중에 통일성을 위해서 함수 전부 다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면은 오른쪽 위로 올라가거든. 3차 함수도 마찬가지, 4차 함수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다음 유리함수 같은 경우도 K값이 0보다 크고 K값이 0보다 작을 때로 나눴지. 그래서 K값이 0보다 크면은 1, 3, 4분면 0보다 작으면은 2, 4, 4분면.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했죠. 안팎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필요해. 그래서 얘를 굳이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뜯자면 안팎으로 다 양수 플러스면은 1, 4분면. 그 다음에 A는 0보다 작고 B는 0보다 크면은 2, 4분면. 왜 그런지도 내가 얘기해 줬잖아. 얘마 여기 거꾸로 됐구나. 미안하다. 이렇게 해줘. 요 안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친구가 음수면 돼. 안 돼? 그건 허수잖아. 우리 허수라는 언급이 없으면 루트 안에 있는 친구 음수 쓰면 안 되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있는 친구 B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x다. 그럼 x에는 항상 뭐만 들어가야 되겠다? 음수. 안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 얘가 양수 될 거야. 그래서 이쪽을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웠죠. 그러면은 지수도 기본 개형을 배울 거야. 기본 개형. 자, 지수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맨 첫 번째 보면은 지수 함수 여기 맨 첫 번째 손금비 씨 읽어보세요. 네? A가 1이 아닌 아니 넌 로우 함수 피고 있냐. 48페이지. 너무 멀리 갔지. A가 1이 아닌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실수 x에 대하여 A의 x제곱 A의 x제곱 A의 x제곱의 값은 하나로 정해지므로 y는 A의 x제곱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는 x에 대한 함수이다. 이때 이 함수를 A를 밑으로 하는 지수 함수로 한다 라고 돼 있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에서 지수 처음 배울 때 물론 로그 배울 때도 했었는데 지수 배울 때는 이거를 근본적으로 막 딥하게 들어가진 않는데 로그 할 때는 이거 했었잖아. 이렇게 생기면은 요걸 뭐라 불러요? 밑. 얘는요? 지수. 진수. 여기까지는 봤다 했지? 그러면 얘네들 조건이 있었단 말이야. 그죠? 네. 그래서 지수함수 하실 때 처음으로 보셔야 되는 조건이 얘도 마찬가지 얘 이름이 뭐예요? 밑이. 이 밑은 반드시 어때야 되겠다? 밑에 여기 보시면 있죠? 0보다 크고 1이면 안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1의 x승 y는 1의 x승이래. 이거 뭐 x 넣고 y 넣는 게 의미가 있나? x에 뭘 집어넣어도 y는 1이야. 이 함수로서의 가치가 있냐니. 함수가 아니지. x에 뭘 집어넣어도 y 계속 똑같은 것밖에 안 나올 건데. 그 다음에 마찬가지 원리로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면은 x 값에 따라서 얘가 계속 요동을 치겠지.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 그래서 지수함수는 이 친구는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요.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닐 때 밑조건 요것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보시면은요 1번부터 7번까지 문제는요 보면은 다음 중 지수함수인 것은 동그라미, 지수함수가 아닌 것은 x를 쓰라 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저기 밑에 있는 A라는 친구는요, 뭔가 숫자가 들어가야 돼. X는 지수에만 있어야 되지. 그럼 여기 2번 문제처럼 X제곱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친구는 당연히 지수함수가 아니겠죠. 오히려 3번이나 4번, 5번 같은 친구들은 지수함수로의 가치가 있습니다. 밑이 뭔지 알죠? A. 네. 밑이 0.7이든 루트 2든 6분의 1이든 상관없죠. 0보다만 크고 1만 아니면 돼요. 밑이 음수만 아니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8, 9, 10, 11 같은 경우는 이 문제집 자체가 베이직센,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문제집이기 때문에 시중에 존재하는 문제집 중에 제일 쉽다 그랬지 이게? 네. 단순하게 숫자 때려박는 거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fx라고 하는데 f-3을 아직도 못 구하고 계시면 돼요, 안 돼요? 송금비 씨 이거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요? x에 마이너스 3을 넣어. 그렇지.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바로바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수 파트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수 계산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2번부터 15번까지도 역시나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친구 첫 번째 페이지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지수 함수가 먼저 알아라. 그리고 지수 함수에서 요 밑 친구 같은 경우는 반드시 요걸 지켜주셔야 되겠다. 이게 나중에 고난도 문제에서 은근 말장난 함정으로 자주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약간 무의식 중으로라도 계속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보니까 기본적인 개형이 나오죠. 뭐죠, 아니야? 지수 함수의 그래프와 성질에서 기본적인 개형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개형을 얘기를 할 때 다른 친구들은 0보다 큰애 작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을 기점으로 두 종류로 나옵니다.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0보다 너무 거꾸로 적었나? 아, 익숙하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1보다 작고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 처음에 헷갈리시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겼는 친구가 A가 1보다 클 때잖아. 그럼 이주식 X가 1일 때 Y는 선 1,3 지날 거란 말이지. 2일 때는 2,9 지날 거야. 그러면 X가 커지면 Y 값도 커지겠지. 나중에 미적 공간만 증가함수라고 그러거든. 그 다음에 X 값이 마이너스 1이다. Y 값은? 네. 3분의 1. 지수함수가 잘 돼 있으면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3분의 1을 지나니까 반대로 X 값이 작아지면 Y 값도 작아지겠지. 요 기본 개념을 생각하시면은 요거 좀 덜 헷갈립니다. 그래서 다른 함수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개형 그리고 어떤 값에 따라서 기본적인 개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는 거죠. 함수 배우는 과정은 다 동일해요. 그럼 다른 친구들도 막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 함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봤어? 우리 함수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기본 개형부터 봤었지.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개념 17번 같은 경우는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읽어보시면 좋고 조 기본 두 가지 그래프만 자기 걸로 만드셔도 여기 있는 거 하나도 안 읽어보셔도 상관이 없겠죠. 읽어본다고 뭐 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자, 그래서 16, 17, 18, 19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16번 같은 케이스는 y는 2의 x승이라는 그래프죠. 그러면 당연히 밑이 1보다 큰 친구잖아.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반대로 지금 17번 같은 경우는
생겼죠? 그럼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리실 때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그리셔도 되는데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요거는 모든 함수에서 동일한데 반드시 얘는 물어보는 게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냐 밖에 없어.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밑이 1보다 작으면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데 반드시 뭐는 표시해 주셔라? y절편. y절편 얼마야? 생각해야 돼? 왜 생각하는 거야? y절편이요? 물어볼까? 도경이라 그랬지 이름이. 나 이름 잘 못 외워 알겠지? 미리 감안해라 늙어서 그래. 도경이 y절편이 뭐야? X 0 나왔을 때. 땡! 오늘 고등학교 1학년 애들 중3 애들도 똑같은 거 했거든. y절편이 x에 0 넣었을 때라고 하면 땡입니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뭘 물었을 때 정의를 묻는 거기 때문에. 아저씨 y절편이 뭐예요? 아, 그래프와 y축이 만나는 점의 y좌표. 근데 그 점의 무슨 좌표가? y좌표. 아니 그 점의 무슨 좌표가 에이 내가 이런 식으로 잘 묻거든. 네? 뭐라고요? 근데 이게 흐름이 자기께 다 되면 내가 뭘 물을지 알아야 돼. 여기 x좌표가 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x에 0을 넣어서 y절편을 구한다는 거지. 그래서 x에 0 넣었을 때는 계산법이에요. 그런데 여기 0 넣을 거야. 얼마 나오겠어? 0이요. 2의 0제곱이 0이에요. 아, 2요. 이게 미친 장가 봐. 2의 0제곱 얼마예요? 저게 얼마야? 쟤 저 은근 저런 기본기가 없어. 선생님이 지지난 시간에 지수 나갈 때도 얘기했잖아.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라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이거 트지나. 그래서 이거 이렇게까지 적어주실 필요는 없고요. 요 정도는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지? 그래프 그릴 때는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20번부터 24번까지는 말장난 파트가 나와요. 함수할 때 여러분들이 1, 2차 함수 때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유리함수, 무리함수 할 때는 너네를 괴롭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의역이랑 치역이었지. 네. 그래서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x 0 넣으면 안 되잖아. 분모 0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말이야. 그래서 x는 0이 아닌 실수 정의. 치역도 y 0이 아닌 실수 이런 거 나왔잖아. 얘도 마찬가지. 정의역, 치역 얘기가 나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x 값은 쓰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래프에서 좌우로 봤을 때 x 값 없는 부분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정말.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정의역이 항상 x바, 정의역은 항상 무슨 바? 조건지시법. 오! x바, x는 실수. 이렇게 집합으로 나타내셔야 되겠지. 얘는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치역이란 말이야. 치역은 보시다시피 어디부터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부터 안 나오잖아요, 지금. 치역이. 네. 어디부터 안 나와? 저 위에부터. 일부분 그래프가 있잖아. 근데 얘가 아무리 작아져도 x축과 안 만나거든? x축과 만난다. 여기 x축의 y값은 얼마야? 0이잖아. 도대체 여기다 뭘 넣어야 0이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맞아요. 계속 가까워지기만 하고 만나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y값 0부터 0 이하는 안 나온다는 얘기지. 그지? 네. y는 전부 다 양수밖에 안 나올 거야. 그래서 y바, y는 0보다 큰 실수.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치역이 되겠죠.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게 20번입니다. 20번, 21번. 그래서 20번은 아니, 내가 이걸 왜 못 긋겠니 얘들아. 집중해라 이 얘기지. 20번은 동그라미. 21번은 x. 다 얘기했죠. 그지? 자,
자, 그 다음에 22번 같은 경우도 아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 얘기를 잠깐 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22번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맞나요? X. 아까 얘기했지만 이 친구 밑이 1보다 큰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른쪽 위로. 이거를 나중에 미적분 들어가면 무슨 함수라 부른다 했었는지 기억나나요? 증가함수. 증가함수라 부를 거예요. 증가함수라는 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요 점부터 요 점까지를 본다 칩시다. 난 요 점에서 요 점으로 뿅 갈 거야. 그럼 x값은 어떻게 됐어? 증가했어. 그럼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어떻게 됐나요? 증가했지. 그래서 저런 친구를 나중에는 증가함수라고 부를 거거든. 근데 걔 같은 경우는 x값이 여기랑 여기 비교해 볼게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한다 그랬잖아. 얘는 감소함수 얘기거든. 참고로 그런 지문이 나올 때 반드시 x값이 증가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x값이 감소할 때라고는 잘 안 물어요. 즉 y값 기준으로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면 증가함수, y값 감소하면 감소함수죠. 그래서 아까 오른쪽 위로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 얘기야.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친구들은 다 증가함수야. 쟤네들은 다 근데 사실 이거 중학교 때 했다? 기억나니? 1차함수, 2차함수 때 다 했어. 이런 거 물었어 계속.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다 물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23번 그래프 어디를 지난다. 이거는 뭐 여기 4의 x승 여기 대입하면 다 알잖아.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A 스텝, 요 선생님의 편의상 여기를 A 스텝이라고 그러거든. 다른 문제집들 보면 여기 요런 문제들은 스텝 A 적혀 있고 여기 색깔 달라지면서 스텝 B 아니면 스텝 E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근데 베이직스는 그렇게 안 적혀 있는데도 선생님이 편의상 A 스텝, B 스텝. A 스텝도 풀어보시면은 헷갈리는 게 많을 거예요. 정상이야. 네. 근데 충분히 생각하고 오라겠지. 네. 자, 그 다음에 함수는요. 아니 금비 난 열받게 하는 친구 나왔다. 이제 1차함수 지울게요. 1차함수는 실제로 1차함수 너나 배울 때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밖에 안 배우거든. 처음에 중학교 2학년 때 1차함수 배울 때는 이밖에 안 배우는데 2차함수 배우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평행이동 얘기가 나옵니다.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 식이 어떻게 되나요? y-3.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작년에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한번 따로 배웠었지. 그래서 x축 방향으로 p,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p를 넣어주고 y 대신에 y-q를 넣어주세요 였잖아. 네. 그거 유리함수 때도 똑같이 썼거든. 유리함수 때도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됐냐면 y-q는 x-p분의 k 이렇게 됐다. 그죠? 네. 지수함수도 똑같겠죠. 그래서 지수함수 같은 경우도 참 거꾸로 적었잖아. 요게 기본이야. 요거를 선생님 그래서 함수 가르칠 때 한 번에 다 가르치는 이유가 이걸 통일성 있게 공부해야지 머리 공간이 덜 필요할 거 아니야. 다 따로 외우면 너무 힘들겠지. 연결해서 외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평행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파트가 개념 18입니다. 그래서 x축, y축 평행이동 얘기하고 있고요. 원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칭이동 얘기들도 하죠. 대칭이동도 도형의 이동할 때 같이 했잖아. 그래서 x축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저런 y 대신에 마이너스 y 써줘라. 그래서 얘 기준으로 하자면 마이너스 y는 2x제곱 이렇게 되겠지. 물론 정리해서 이렇게 쓰긴 할 건데 y축 방향으로 대칭 이동은요? x 대신에 -x. 원점 대칭 이동은요? x 대신에 y. 뭐라고요? 원점 대칭은 x축으로도 대칭하고 또 y축으로 대칭하면 원점 대칭 된 거잖아.
그거를 생각하고 나서 공부하라 그랬지 선생님.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나오는데 y는 x 대칭도 있었어. 이 친구가 y 대신에 x 쓰고 x 대신에 y 쓰는 거였지. 이걸 어디서 한 번 더 배웠어? 어디서 한 번 더 배웠어? 역함수 파트에서 또 배웠었지. 역함수 그래프는 y는 x 대칭이다. 이것도 너네 뒤에 미적분 가면 계속 써야 돼. 외우고 있어야 돼. 저거까지 계속 짬뽕시켜서 나온다고. 그래서 밑에는 고기 관련해서 식만 쓰는 거기 때문에 잘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거는 선생님 문제를 굳이 또 풀어줄 필요는 없겠지. 까지 돼 있는 게 여기 지수함수 파트 첫 번째 내용이고요. 뒤에 가면은요 대소 비교랑 최대 최소 있거든요. 대소 비교랑 최대 최소는 진짜 더 말할 가치가 없는 파트라서. 야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은 아직 안 하는구나. 중3 애들 한창 루트 대소 비교하거든. 그러면은 뭐 4가 크냐 루트 8이 크냐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럼 어쨌든 이 친구들 대소 비교하려면은 양쪽을 동일하게 뭔가 맞춰줘야 되잖아. 우리가 눈으로 딱 보고 비교할 수 있는 구조를 맞춰줘야 된다고. 그래서 무리수 비교할 때는 둘 다 루트를 씌워주는 방향을 선택을 했었지. 지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비교하겠어? 조금 더러워 보이는 거 없나? 4번 해볼게. 32의 3분의 1. 오른쪽은 뭐 있어? 몇 제곱근? 5제곱근? 5제곱근 64. 5제곱근이 이미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거. 일반적인 루트는 그냥 2제곱근이었지. 이러면 역시나 비교를 해줄 때 뭔가 통일성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가장 지수에서는 가장 수월한 방법이 밑을 맞춰주시는 게 제일 쉬워요. 물론 지수를 맞춰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이 파트는 함수 파트라기보다는 앞에 지수 계산 파트죠. 32 같은 경우는 2의 몇 제곱? 5제곱. 64는요? 6제곱. 뭐 이것도 굳이 얘기하자면 암산할 때 뭐 이제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외워지지 않나? 굳이 얘기하자면 64는 8의 제곱, 88이 64고 8은 2의 세제곱이고 그래서 이제 암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5제곱근이라는 거는 5분의 1제곱이다 라고 배웠지? 요렇게 비교하시면 되겠다. 근데 이것도 비교를 못 하겠네. 그래서 뭐 해준다? 동분. 뭘로 동분해준다? 15. 그러면은 그럼 지수가 지금 누가 더 커요? 오른쪽. 왼쪽? 아. 왼쪽이 더 큰 거 아니야? 네. 25가 더 크잖아. 네. 물론 이게 함수에 나오는 이유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 지수에 x가 들어간 거를 함수로 배웠잖아. 그럼 밑이 동일할 때 밑이 1보다 클 때 1보다 크잖아. 밑이 동일하면 지수가 큰 쪽이 크겠지. 반대로 만약에 뭐 나는 나중에는 이렇게 잘 안 시키긴 한데 나중에는 이것도 그냥 마이너스 1승 쓰라 그러거든. 근데 만약에 이러면 지금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잖아. 그럼 이 친구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감소함수예요.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감소. 그러면은 x 값이 큰 놈이 전체 값은? 작다. 우리가 분수도 비슷한 거죠. 분모가 계속 커지면 전체 값은 어떻게 돼? 적어지. 뭐 그런 개념이랑 비슷하죠. 그런 것 때문에 대소 비교가 여기 같이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게 뭐야? 지수의 최대 최소지, 지수함수에. 얘는 왜 말할 게 없냐면
자, y는 2의 x선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평행이동하면요, y 대신에 y 마이너스 2를 넣어주고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을 넣어주겠죠. 그럼 이 친구는 이렇게 생긴 친구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지금 복습하는 거야. 오늘 했는 거 전부 다. 원래 모양이, 원래 그래프 개형이 2의 x성이기 때문에 밑이 지금 1보다 크죠? 그래서 증가함수 그래프. x축,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는 그래프 나와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나왔고요. y절편이 얼마? 그거 했잖아. 네. x 6 넣으니까 얼마 나오더라? 이. 아니 뭐 계산할 필요도 없어. 지수의 x 들어갈 거잖아. 그지? 네. 그럼 밑이 얼마든 간에 여기 0 넣으면 다 1 나오잖아. 지수함수는 기본 여기 전부 다 y절편 1이죠. 실제로는 0,1이었을 겁니다. 네.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움직일 거예요. 여기서 추가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뭐?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쪽으로는 계속 내려가는데 얘랑 만났어, 안 만났어? 안 만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가까워지기만 하고 만나진 않는 선을 무슨 선이라 하지? 전근선. 이라고 우리 유리함수 할 때 배웠지. 얘도 정근선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정근선 개념이 x축이었거든. x축을 식으로 쓰면 뭐예요? Y. 인데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할 거야. 그래프 전체가 위로 올라갈 거야. 그러면 정근선도 역시나 이만큼 올라가겠지.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좌우는 그렇게 티는 안 나요. 움직여봐야. 대신에 요 정도는 써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내가 역시나 요 점의 y값, y절편 구하려면 x에다가 야. 넣어주면은 얼마예요? 4. 정근선 굳이 적는다면 이렇게 적혀있겠죠. 이렇게 생겼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친구 어쨌든 계속 올라갑니다. 이쪽으로는요 계속 내려오긴 내려가는데 끝이 어딘지는 잘 몰라. 그죠? 이렇게 생긴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최대 최소 물으실 때 반드시 범위를 지정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x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에서 4까지. 지정을 해주신단 말이지. 그럼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쓰겠다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x가 1일 때 y값이 제일 작고 x가 4일 때 y값이 제일 크겠죠? 대입해서 보시면 되잖아. 네. 뭐죠? 물론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오는 개념이 나중에 이제 미적분이나 수능 칠 때도 필요한 개념이지만 여기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랬지? 네. 항상 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 물어볼 때는 누구의 최소값 누구의 최대값 묻는 거라고? Y. y의 최대값 최소값 묻는 거예요. 그죠? 지수함수는 그래서 최대 최소가 별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은 되게 막 거창하게 뭔가 적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별건 없어요. 물론 이제 얘는 식변형에서 막 적는 거긴 한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지수함수입니다. 근데 뭐 너네한테는 선생님 항상 하는 얘기지만 선생님이 전반적으로 대충 한 바퀴 훑었어 이거를. 그러면 사실 여기서 필요한 내용 중에 한 20개 중에 10개 정도 가르쳐준 거야. 그럼 그 10개 중에 니는 몇 개 기억하겠어? 3개. 자랑이다 임마. 열심히 하면 한 5개 정도 기억나거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A스텝을 풀면서 기본기 정말 간단한 것부터 다지고 거기서 빵꾸난 걸 메꾸고 그런데 더하기 빼기로 다 틀려가지고 그거 고친다고 시간 낭비하고 있으면 도대체 어려운 문제 언제 풀 거냐는 거지. 뭐지 아냐? 네. 기본 문제를 풀면서 그걸 다지고 그리고 나서 B스텝 풀고 또는 그 위에 교과서 풀면서 조금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네는 학교 시험 칠 때 선생님이 교과서 풀리면서 얘기했었지만은
사실 우리가 20개 필요한 것 중에 내가 10개를 가르쳐 준다 치자. 근데 뒤에 10개는 사실 알고 보면 앞에 10개의 변형에 불과해. 그래서 요 앞에 10개 기본기를 다지실 때 좀 정확하게 다져주시는 게 뒤에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거다.